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8일 수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제가 아까 아침에도 영상을 하나 올리긴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좀 이슈와 관련된 거, 각국의 재정정책들 뭐 이런 게 워낙 많이 나와서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고 좀 몇 가지 못한 얘기들이 있어서 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못한 얘기들이라면 일단은 어제 저녁에 있었던 미국 금융시장 점검이겠죠. 뭐 미국 주식, 뭐 달러, 채권 요 정도 점검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국제유가에 관련된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고 한국 지금 옵션 시장 시세 약간 좀 기록해 놓고요. 그 정도, 그 정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장 얘기 먼저 시작해 볼게요. 미국장은 지금 현재 이게 S&P고 여기 나스닥이죠. 이게 현물하고 S&P 현물 지수하고 S&P 선물 지수하고 모양이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지수하고, 그러니까 코스피 200, 코스피 지수하고 그냥 코스피 선물하고 거의 차트가 똑같죠. 왜냐면 오픈되어 있는 시간이 똑같으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개장 시간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서 현물하고 선물이. 그래서 차트 모양이 현물하고 선물이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선물 기준으로 보든 현물 기준으로 보든 미국장은 일단은 약간의 지지력을 보이려고 하고 있긴 합니다. 양봉 나오면 성공하는 거고 음봉 나오면 또 도루묵인데요. 아무튼 굳이 뭐 차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지금 현재 보시면 대충 뭐 2420 S&P 기준입니다. S&P 선물 기준으로 해서 2420이나 2415 뭐 이 정도 선에서 지금 3거래일째 어쨌든 개기고 있죠.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 지지할지 아니면 오늘도 박살날지 모르는데 아무튼 3거래일 간의 지지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만합니다. 어쨌든 3거래일 동안 안 빠지고 어느 정도 버텼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단 지지력을 보이고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뭐 일단 아까 말로 한번 녹화를 해봤는데 말이 길어져서 끊어버리고 그냥 그림으로 쉽게 말씀드려 보자면은 봉이 이렇게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봉이 이렇게 짧게 나온 상태죠. 그리고 3거래일 동안 이렇게 지지력이 여기서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저녁에 만약에 솔직히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죠.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죠. 오늘 저녁도 음봉이 나와서 이렇게 박살이 난다 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큰 걱정이 될 것 같지가 않은 게 여기서 일단 3거래일 동안 어마어마하게 지지력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 지지력이 상당히 센 편이거든요. 그래도 왜냐면 막 10%씩 폭락하던 장에서 어쨌든 안 빠지고 어쨌든 3거래일 동안 지켜낸 자리가 여기기 때문에 지지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만약 한 번 더 여기서 폭락을 해서 파랗게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솔직히 그러면은 이 부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분은 언더슈팅인 것 같다. 그래서 요렇게 빠지더라도 다음날 요렇게 요만큼 다시 그대로 올라와서 이거 메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뭐 저만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여기 3거래일 동안 어떤 지지력을 이 자리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세요. 그냥 저놈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3거래일 동안 지지력을 보였다는 거에 의미를 둬서 여기서 지지력 붕괴시키고 오늘 밤 빠지더라도 이거는 언더슈팅으로 보고 뭐 다음날 올라올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로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지금 와서 이게 그렇게 큰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아무튼 그거 하고 SVXY도 참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VXY 제가 하도 얘기해서 아시죠? SVXY를 딱 보시면은 이제서야 그래도 조금 이게 참네. SVXY 보시면은 현재 모양이 또 이렇습니다. 또 다시 한번 2거래일째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장 콜옵션이라고 대충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미국장 콜옵션이 현재 더 이상 빠지지 않으려고 개기고 있다. 오늘 저녁에 운이 좋다면은 한 번 더 아래 꼬리 달고 여기서 양봉 보여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워낙 낙폭이 심하기 때문에 최소 콜옵션이 3거래일은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여줘야 좀 반등의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저녁 어쨌든 가능성 있는 날입니다. 선물도 S&P 선물도 방금 보시면 3거래일 동안 뭔가 지지를 했고 지금 SVXY도 일단 뭐 믿을 수는 없지만 일단 2거래일째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괴롭지만 테스트 한 번 더 해서 지켜만 낸다면은 반등을 기대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제 사실 요즘 주식시장이 언제 반등하냐 보다는 이런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어제 달러가 또 폭등을 했습니다. 달러가 어떤 달러 인덱스 선물 보니까 뭐 그건 100을 넘어가기도 하던데, 아무튼 저 달러 인덱스가 어제 저녁에도 한 1.5% 폭등을 했다는 게 또 하나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고민하시는 거는 정말 그거는 현명하고 맞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환율 쪽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 게 금융위기의 어떤 좀 시초가 또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저기 달러 인덱스가 지금 전고점을 아직 돌파는 못했다는 거를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좀 약간 어제 폭등한 게 의아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겁니다. 왜 이상하냐면 FOMC 회의에서 뭐라고 했어요? 제로금리에다 양적 완화 실시했고, 그리고 어제 저녁 어떤 게 나왔습니까? 미국 정부가 재정 집행 1조 2천억 달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뭐예요? 시중에 달러 공급이 많아진다라는 얘기. 시중에 달러 공급이 많아지면 달러의 가치는 떨어진다.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져야 정상이죠. 근데 일단 어제 올랐습니다.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현재 시장의 불안 심리, 그리고 약간 투기적인 거, 이거 두 가지가 좀 작용을 해서 이렇게 어제 폭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저녁일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오늘 저녁. 오늘 저녁에도 이게 폭등을 한다면은 약간 좀 진짜 식은땀이 좀 서늘하게 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월봉인데요. 요게 달러 인덱스 월봉인데, 지금 어쨌든 달러의 강세가 이례적으로 지금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보통 7년 정도 달러 강세하면 끝나는데, 지금 뭐 길게 봐서는 몇 년이지? 와, 길게 봐서는 거의 뭐 12년? 짧게 보면은 짧게 보면 한 9년. 이 정도 가까이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녁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언제까지 갈 수 있냐? 달러 약세에 대한 조치가 충분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게 일단 심상치는 않아 보이지만, 일단 그래도 오늘 저녁 달러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다. 그나마 약간 좀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으로 달러가 전고점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 그리고 연준과 미국 정부가 달러를 겁나게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올라갈 명분 자체는 솔직히 안전자산 선호라는 걸 제외하면 이제 없지 않을까. 달러가 올라갈 이유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쪽으로 유로화 쪽을 봐도 약간 그런 생각 들 수 있는데, 보시면 달러화는 전고점 부근에 와 있는데 유로화는 전저점 부근에도 안 왔어요. 그죠? 아직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로화에 좀 어느 정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어쩌면은 오늘 저녁에라도 다시 유로화의 양봉 나오고 달러화의 음봉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인 것 같고, 다행히 채권 시장은 일단은 여전히 불안하지만 일단 그래도 이런 부분은 조금 안정이 돼가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이 부분은 연준의 말을 제일 잘 듣는 섹터이긴 한데, 채권 시장이죠. 미국 10년물 채권인데 당연히 어제 저녁에 재정정책과 뭐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다행히 일단은 그 달러 10년물 채권은 1.5% 하락, 음봉 나오는 게 이건 다행이죠. 그래서 어쨌든 채권에선 슬슬 돈이 빠져나오고 있는 듯한 모습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건 좀 다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가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가자면, 와, 유가가 세상에 지금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낮죠.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낮고, 그리고 2016년에 만들어놨던 저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점을 위협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솔직히 뭐 미래는 모르는 일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일단 왜 빠지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어제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뭐 또 싸워갖고 뭐 또 증산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사실 증산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코로나로 인한 수요 감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유가가 폭락하기 시작한 게 치킨 게임을 시작해서 빠진 게 아니고, 물론 뭐 원유 공급 많은 것도 가격 폭락의 원인인데,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차를 안 끌고 다니고 비행기를 안 타니까 기름 수요가 감소해서, 공장을 안 돌리니까 기름 수요가 감소해서 기름값이 폭락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기름값이 폭락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산유국들끼리 야 우리 이제 슬슬 감산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거기서 안 해!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지금 더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 그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폭락을 했고 가격이 먼저 폭락을 했고 폭락한 상황에서 우리 감산할래라고 했는데 서로 싸워서 안 된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여러분들 우리 다시 87년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왜 갑자기 87년도냐? 우리 그 삼저 호황이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안 그래도 여기 자료 찾아본다고 잠깐 여기 해놨는데 여러분들 지금 딱 그때예요. 딱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삼저 현상, 단군 일의 최대 호황을 이끌었다라고 써 있죠. 자 보세요. 이 삼저가 뭐냐면은 달러 약세에다가 기름값 싼 거하고 저물가 요거 세 가지가 삼저예요. 기름값이 낮고 금리가 낮고 달러 환율이 싸다는 거 요거 세 가지가 우리나라의 엄청난 호황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기름값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기름값이라는 거는 이거 여러분들 기름값 26달러라는 얘기는 기름값이 거의 뭐 공짜란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대체 에너지 필요 없습니다. 뭐 기름 빵빵 대고 뭐 3000cc, 5000cc 짜리 스포츠카 끌고 다니기도 부담이 없는 요런 기름값에 와 있는 거예요. 공장들도 빵빵 가동해도 문제 없고 그죠? 여러분들 기름값 싸면은 뭐가 걱정입니까? 기름값 싸면은 더 당연히 써야죠. 이 기름값이 이렇게 싼 거는 제가 봤을 때 코로나 문제만 해결된다면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갖고 올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기름값 지금 이제 뭐 디젤 차인데 디젤 1100원대 1000원 되면은 저 이제 맨날 집에 안 들어올 거예요. 이제 맨날 다닐 거예요. 저만 해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 배, 선박 운영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항공사 어떻겠습니까? 기름값이 싸지면 여러분들 이건 진짜 손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름값 50달러, 60달러 선에서도 이익을 냈던 그런 운송회사나 그런 시스템인데 유가 26달러야. 그러면 이거 이익의 폭증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가 이런 부분은 지금은 당장으로서 너무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안 좋아 보이지만 이게 호황을 이끄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다고 봅니다. 여전히 결과적으로 수요가 견인이 돼서 유가가 올라 버린다면은 지금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뭐 이런 것도 다 해결되고 치킨 게임이란 말도 쏙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수요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급단의 문제보단요. 아무튼 유가 얘기 이렇게 했고 아무튼 지금 삼저 현상이란 말을 제가 꺼냈는데요.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기름값 26달러, 미국 제로금리, 한국은행 제로금리 플러스 해서 지금 환율이 얼마예요? 1200원대죠. 환율 1200원대면은 이거 반도체 예전에 우리 뭐 환율 1100원대도 반도체 수익 엄청나게 많이 났었는데 1200원이면 우리나라 기업들 가만히 앉아서 환차익으로 10%씩 더 먹는다는 얘기. 얼마나 이익이 폭증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옛날 같지는 않겠죠. 87년 같은 그런 일이 또 일어난다고 보장은 못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삼저의 조건은 경제가 활성화됐던 옛날에 그 87년도의 그 조건들은 다 갖춰졌다는 거. 그래서 이번 일만 어떻게든 해결이 된다면 증시의 폭등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그 구름 잡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옵션 시장이 워낙 독특해서 이거 잠깐 시세 좀 녹화 좀 해놓고요. 어제 제가 녹화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제 옵션 양합이 32였다라고 제가 얘기한 걸 기억합니다. 제가 녹화하던 당시에 그게 어제 오전 10시 정도쯤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시면 28이에요. 28에서 29입니다. 거래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 됐나요? 한 어제 10시 때니까 한 3시간, 그리고 오늘 아침 11시니까 한 3시간 해서 대충 6시간. 6시간 만에 프리미엄이 양합이 4가 감소했어요. 거의 4가. 32에서 28대까지 내려왔으니까 4가 감소했습니다. 양합이 32에서 28, 4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32에 10%면은 3.2죠. 4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뭐다? 10% 넘게 빠졌다. 지금 같은 때는 여러분들이 옵션 매수 플레이 하시면 진짜 죽습니다. 죽어요. 진짜 옵션이 너무 비싸요. 지금 옵션이 한국 선물 옵션 거래 시작한 이래로 2000년대 이래로 아마 가장 비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 매수 플레이 하시면은 만약에 내가 뭐 콜옵션 샀는데 뭐 선물이 올랐다 방향을 맞춰도 지금은 매수하면은 죽는 겁니다. 그냥 훅
가요. 훅 가, 진짜. 그래서 몇 시간 만에 이렇게 프리미엄이 양압이 10%나 감소하는 것도, 기록적인 프리미엄의 감소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에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뭐 지수가 오르나 내리나 어쨌든 이제 양쪽 옵션은, 특히 외과 옵션들은 다 개박살이 난다. 특히 이쪽 보시면 등락률이 장난이 아니죠. 다 보시면 50%예요. 네. 지금 보합입니다. 지금 선물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보시면 선물 보합이에요. 뭐 마이너스 0.1% 뭐 이 정도인데, 지금 보시면은 풋옵션 멀리 있는 놈들 10%씩 까이고 있고요. 그리고 콜옵션 멀리 있는 친구들 다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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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예, 이렇게 무서운 장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 옵션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거, 방향 맞춰도 매수하긴 좀 힘들다라는 거, 매수로 먹긴 힘들다라는 거고, 이대로 간다면 일단은 콜옵션은 한 번 더 붕괴되면서 뭔가 시원한 게 한 방 또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개박살 난다는 얘기죠. 한 번 더 개박살이 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만약 네가 지금 돈이 있다면, 만약 저한테 돈이 있다면 넌 지금 뭘 살 것 같냐 라고 말씀드려 질문이 나왔는데, 저는 뭐라고 했냐면은 하이닉스하고 국제유가에 베팅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그 생각에 대해서 변함은 없는데요. 요즘 약간 좀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떤 거냐면 주도주가 혹시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사놓으면은 어쨌든 무조건 먹긴 먹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 분석하는, 시장 구경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은 보통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렇게 시장이 개박살 날 때, 시장이 이렇게 금융위기급으로 아니면 어떤 위기가 하여튼 있을 때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주도주들이 바뀌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2007년, 2008년도에도 뭐 그랬던 것 같고, 하여튼 매번 위기 때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폭락이 나오고 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도, 반도체 말고도 혹시 다른 업종이 뭔가 튀어오르는 게 있을까라고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는데 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딱히 보이는 건 없어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하여튼 저도 지금 딱 예를 들으려면 예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주도주 업종이 지수를 이렇게 끌고 올라가다 금융위기 오잖아요. 그러면 그 업종이 죽고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서 다른 업종이 또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그게 잘 안 나온다는 거. 우리나라 어쨌든 보면은 지금 국제 유가가, 전통적인 업종들이 있죠. 2007년, 2008년에 올랐던 뭐 화학, 정유, 뭐 자동차, 뭐 건설, 아니면은 뭐 있지? 또 뭐 철강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친구들이 혹시나 튀어 올라오나라고 해서 보고 있긴 한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기름값 싸졌다고 해서 기름값과 금리가 많이 내려가고 달러가 많이 내려갔다, 삼저의 혜택을 좀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일단 그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저도 지켜보고 생각은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일단 반도체가 주도주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계속 반도체 해야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는 솔직히 종목을 잘 골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어떤 시장의 지수를 끌고 올라갈 만한 힘이 있는 녀석들이긴 한데, 이건 종목 잘못 고르면은 진짜 훅 가는 거라서 제가 뭐 말씀은 못 드리겠고, 아무튼 그래서 우린 뭐다? 반도체나 하자, 하이닉스나 하자, 뭐 이 생각입니다. 더 보다가 뭔가 좀 깨닫거나 제가 좀 다른 생각이 바뀌는 게 있다면 또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말이 많아서 영상 2편이나 올리고 말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리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리플로 남겨주시면 저기 답변 드리고요.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